원금이 줄지 않았는데도 은퇴 뒤 생활비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통장에는 이자가 붙었는데 장바구니와 병원비와 관리비가 더 빨리 올라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장 무서운 손실은 통장에서 숫자가 사라지는 장면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10년 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것도 손실입니다. 오늘 확인할 돈은 60대와 70대가 매달 꺼내 써야 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안전하자고 원리금 보장에 전부 넣었는데 물가와 중도해지 조건 때문에 실제 생활비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예금자 보호가 모두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은퇴 뒤에는 한 달 생활비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으면 상품을 당장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내 퇴직연금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트에서 같은 장바구니를 들었는데 계산대 금액이 예전보다 커졌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도 조금 올랐고 병원에서 받은 약값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날 집에 와서 퇴직연금 앱을 열어보니 잔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분명 원금은 지켜진 것 같은데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원리금 보장은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안전장치를 전부라고 착각할 때 생깁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평생 우산만 들고 햇빛도 바람도 전혀 보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돈도 비슷합니다. 당장 쓸 생활비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까운 병원비와 비상금도 안전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꺼내 쓸 돈까지 모두 낮은 이율에 묶이면 다른 위험이 생깁니다. 그 위험의 이름은 원금 손실이 아니라 구매력 손실입니다. 말을 조금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통장 잔액이 1,000만 원이고 1년 뒤 이자가 붙어 1,020만 원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생활비가 그보다 더 빨리 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작년에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과 서비스를 올해 1,020만 원으로 다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늘었는데 생활은 줄어드는 장면입니다. 시니어에게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오르거나 일을 더해서 메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은퇴 뒤에는 추가 소득을 만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한번 줄어든 월 생활비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단순히 원금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면 안 됩니다. 생활비가 따라오느냐, 세금 뒤에 얼마가 남느냐, 필요할 때 빼도 조건이 괜찮으냐를 같이 봐야 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큰 틀부터 짚겠습니다. 퇴직연금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예외 상품은 적립금 전에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주식형이나 주식 혼합형 같은 위험 자산은 한도가 있습니다. 이 구조만 보면 원리금 보장이 가장 편해 보입니다. 내 돈을 전부 넣어도 규정상 가능하고 만기까지 들고 가면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뒀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위험한 것은 싫다. 예금처럼 보이는 것이 마음 편하다. 이런 판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편한 마음과 충분한 생활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원리금 보장 중심 운용이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와 연결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도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과 물가를 비교하며 실제 가치 방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투자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한 메시지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내가 언제 쓸 돈인지에 따라 안전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에 써야 할 돈은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1년 안에 병원비로 쓸 수 있는 돈도 조심스럽게 둬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쓸 돈까지 똑같은 만기와 똑같은 이율에 넣어두면 시간이 오히려 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퇴직연금 안에는 언제 꺼내 쓸 돈과 오래 둘 돈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많은 계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에 가입한 상품, 은행 직원이 안내한 상품, 앱에서 보이는 가장 익숙한 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운용 전략이 아니라 방치가 됩니다. 방치는 조용합니다. 알림도 별로 없고 매달 큰 사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퇴 자산에서는 조용한 방치가 가장 비싼 비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의 두 번째 착시는 중도 해지입니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약정 이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깨면 처음 약속한 금리를 그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보통 중도 해지 이율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말은 작게 보이지만 생활비에는 크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를 옮기고 싶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새 금융사가 더 좋은 조건을 말하고 앱 화면도 더 편해 보입니다. 마침 주변에서도 옮기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기존 상품 만기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일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날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쉽게 놓칩니다. 사람은 원금 손실에는 민감하지만 받을 수 있었던 이자가 줄어드는 손실에는 둔감합니다. 하지만 은퇴 뒤에는 그 이자가 한 달 약값이 될 수 있고 명절 교통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이자 차이가 생활비표에서는 작지 않습니다. 계좌 이전을 고민한다면 새 금리만 보지 마십시오. 기존 상품의 만기일, 약정금리, 중도해지 이율, 해지 시 포기하는 이자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새 상품의 금리와 비교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좋은 조건을 보다가 이미 가진 이자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집수리를 할 때도 새 창문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기존 창문 철거비, 시공 날짜, 비가 오는 날의 불편함까지 봅니다. 퇴직연금 이전도 같습니다. 새로운 조건만 밝게 보이고 기존 조건의 손실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세 번째 착시는 예금자 보호입니다. 원리금 보장이라는 말과 예금자 보호라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일부 보험 상품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LB나 RP처럼 원리금 보장 구조로 설명되는 상품이 항상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발행 금융회사의 신용위원과 연결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벨을 정확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마트에서 무설탕이라고 적혀 있어도 칼로리를 다시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금융상품도 원리금 보장이라고 적혀 있으면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보호되는 상품인지, 어느 금융회사 기준으로 보호되는지,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IRP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 상품에 나누어 들어간 경우에는 더 꼼꼼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한 계좌처럼 보이지만 보호 한도 판단은 상품 제공 금융회사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부족합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상품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확인은 어렵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세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상품은 보호 대상인가? 보호된다면 어느 금융회사 기준인가? 이미 같은 회사 보호 한도 안에 다른 돈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여기까지 확인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모르는 불안은 커지지만 확인한 위험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는 전년도 물가를 반영해 2.1% 인상되었습니다. 공적연금은 이렇게 물가를 반영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생활비 상승을 다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물가가 오르면 급여에 반영되는 구조가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반면 내가 가입한 원리금 보장 상품은 보통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금리, 만기, 조건에 따라 갑니다. 공적연금은 물가를 따라 조금 올라가는데 퇴직연금의 일부는 고정된 조건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체감됩니다. 65세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들어오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퇴직연금이 생활비의 빈칸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면 금리와 물가의 차이는 계속 봐야 합니다. 장바구니는 연금 제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식비는 국민연금에서 나왔는지 퇴직연금에서 나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병원비도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결국 한 달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만 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다른 연금과 따로 떼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기초연금 가능성, 퇴직연금 수령액, 개인연금, 근로소득이 한 장표에 있어야 합니다. 표가 어렵다면 달력에 적어도 됩니다. 몇 월부터 얼마가 들어오고 어느 돈은 언제 끝나며 세금 뒤에는 얼마가 남는지 적는 것입니다. 이 작업만 해도 원리금 보장 전액이 정말 안전한지 감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세금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와 한꺼번에 받을 때는 세금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감면 구조가 수령기간과 연결된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 적용은 개인 상황과 세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후 생활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금리만 보면 반쪽짜리 판단입니다. 은퇴자는 세후 월 생활비를 봐야 합니다. 상품 설명서의 금리가 조금 높아 보여도 수령 방식과 세금 뒤에 실제 손에 남는 돈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같은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55세부터 69세, 70대, 80대 이후에 적용되는 세율도 다르게 설명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낸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가족 구성, 다른 소득, 수령 방식, 기존 퇴직소득, 계좌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드릴 수 있는 행동 단서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확인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내 연간 사적연금 예상 수령액을 적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소득세 감면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공식 안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세후 월 생활비가 내 지출표와 맞는지 봅니다. 이 세 단계가 있으면 금리 숫자만 보고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 뒤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놀라는 항목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니 체감이 덜합니다. 퇴직 뒤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 자격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크게 느껴집니다. 연금소득은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판단에서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설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때 연금소득의 일부만 반영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피부양자 자격을 볼 때는 더 넓게 보는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큰 원칙은 분명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액을 크게 잡으면 세금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크게 받는 방식과 길게 나누어 받는 방식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까지 합쳐보면 금리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생활비표에 건강보험료 항목을 따로 넣어보십시오. 그 칸이 비어있으면 노후 예산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다만 블로그나 주변 이야기만 믿고 내 금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와 모의 계산, 실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제를 퇴직연금과 연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후도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근로소득, 임대소득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여도 제도 판단에서는 합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 하나의 안정성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내 전체 연금 소득 구조 속에서 그 상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합니다. 현금이 너무 빨리 소진되는 구간을 막아주는지,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키우지 않는지, 기초연금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붙어야 진짜 은퇴 설계가 됩니다. 여덟 번째로 돌아볼 것은 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리금 보장에 전액을 넣는 이유는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부동산 급등나 주식 손실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뒤에는 다시 큰 손실을 감당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전한 상품으로 몰리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다만 불안을 피하려고 모든 돈을 한쪽에 두면 다른 불안이 생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세상에서 현금성 자산만 붙잡으면 생활비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자산을 무리하게 늘리면 시장 변동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한쪽 끝이 아닙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돈의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활비 돈, 비상금 돈, 조금 오래 둘 돈을 구분하면 선택이 차분해집니다. 아홉 번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적혀 있습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손주 용돈, 경조사비가 줄줄이 있습니다. 옆 종이에는 들어오는 돈이 적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가능액,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 개인연금 예금 이자가 보입니다. 두 종이를 나란히 놓는 순간 질문이 바뀝니다. 어느 상품 수익률이 제일 높으냐가 아닙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느냐가 됩니다. 이 질문이 바뀌면 원리금 보장 상품도 새로운 위치를 찾습니다. 당장 쓸 돈을 지키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 미래 생활비까지 모두 맡기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원리금 보장을 버릴 필요도 없고 무조건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열 번째는 실제 확인 순서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종이에 5줄만 쓰면 됩니다. 상품 이름, 만기, 약정금리, 중도해지 이율, 예금자 보호 여부입니다. 이 5줄이 비어 있으면 아직 내 상품을 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금융회사 앱에서 이름만 보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상품 설명서나 핵심 설명서를 열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이 많으면 고객센터에 그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금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까? 보호된다면 어느 금융회사 기준으로 얼마까지입니까? 계좌 이전을 하면 기존 상품 이자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 네 문장을 적어두고 전화해도 됩니다. 첨담원이 어렵게 설명하면 다시 물어보십시오. 생활비에 영향을 주는 금액으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면 더 실질적입니다. 11번째는 금리 비교입니다. 높은 금리를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서 금리 비교는 새 상품 금리만 보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존 상품에서 포기하는 이자, 남은 만기, 이전 과정의 조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새 금리가 조금 높아도 기존 상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기가 멀고 조건 차이가 크다면 이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얼마를 벌 것 같은지가 아니라 얼마를 포기하고 얼마를 얻는지입니다. 은퇴 뒤 돈 관리는 감정으로 빨리 결정할수록 실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제안처럼 들릴 때일수록 하루를 두고 다시 보십시오. 달력에 만기일을 적고 계산한 금액을 가족이나 전문가와 같이 확인하십시오. 한 번의 클릭으로 옮기는 돈이라도 그 돈은 몇 년 생활비일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원리금 보장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예금, 이율 보증형 보험, 금리 연동형 보험, ELB, RP는 이름과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원리금 보장이라는 큰 묶음 안에 있어도 보호 방식과 위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은행 예금처럼 생각해도 되는 상품이 있고 발행회사 신용 위험을 봐야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은 중도 해지와 사업비, 이율 적용 방식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원리금 보장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으면 위험합니다. 가전제품도 냉장고와 세탁기를 같은 전자제품이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용도와 고장 위험과 전기요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상품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라벨은 출발점이고 조건은 결론입니다. 13번째는 수익률 숫자를 읽는 법입니다. 연 2%대라는 말은 작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비슷하거나 더 높으면 실질적으로 남는 여유가 얇아집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이 지점을 수익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비교로 설명합니다. 대본에서는 이 숫자를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이 항상 손해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장기 생활비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물가보다 낮은 구간이 위험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매년 조금씩 뒤처지면 마지막에는 체감 차이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 달 장보기 차이, 병원비 차이, 가족 모임을 줄이는 차이가 됩니다. 은퇴자는 이 작은 누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큰 사고보다 작은 누적이 더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14번째는 현금 흐름의 계단입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는 국민연금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퇴직연금에서 생활비를 더 많이 꺼내게 됩니다. 이때 수익률이 낮고 인출액이 크면 원금이 빨리 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들어와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늘어나는 시기도 함께 옵니다. 70대 이후에는 돈을 굴리는 능력보다 돈을 안정적으로 꺼내 쓰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시기마다 필요한 전략이 다릅니다. 한 가지 상품 비율을 정해놓고 평생 그대로 두는 방식은 거칠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단에 맞춰 안전자금과 중장기 자금을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5년 뒤에도 맞을지 점검하는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생일이나 연말처럼 기억하기 쉬운 때가 좋습니다. 15번째는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퇴직연금은 본인 돈이지만 결정의 영향은 가족에게도 갑니다. 배우자 생활비, 병원 동행,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마음, 손주에게 주고 싶은 작은 여유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큰 이전이나 해지는 혼자 조용히 처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품 이름과 만기, 예상 수령액 정도는 가족 한 명에게 공유해 두십시오. 특정 상품을 추천받자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서류를 챙겨야 할 때 아무도 계좌 구조를 모르면 곤란합니다. 노후돈의 안전은 수익률만이 아니라 정보 공유에서도 나옵니다. 다만 가족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해하고 필요한 만큼 상의하고 최종 판단은 본인의 생활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16번째는 투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원리금 보장 전액이 불리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떤 분은 바로 주식이나 펀드를 떠올립니다. 갑자기 위험한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방향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할 일은 투자 확대가 아니라 현황 파악입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생활비로 쓸 기간을 나눕니다. 가까운 돈은 안전하게, 조금 먼 돈은 물가를 생각하며 아주 먼 돈은 변동을 견딜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이나 TDF 같은 자산 배분 상품을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좋다고 해서 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장 변동을 견딜 수 있는 마음과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이 중요한 사람에게 변동성은 잠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보다 수면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17번째는 방치된 디폴트 옵션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돈이 미리 정한 방식으로 굴러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취지는 방치 자금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내용을 모르면 또 다른 방치가 됩니다. 내 디폴트 옵션이 원리금 보장 중심인지, 자산 배분형인지,
위험 등급이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폴트라는 말이 자동으로 최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기본 설정도 사람마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석 높이, 거울 각도, 온도를 조절하듯 연금 운용도 내 상황에 맞게 봐야 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사람과 막 입사한 사람은 같은 설정을 쓰기 어렵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인출 시점과 생활비 의존도입니다. 곧 꺼내 쓸 돈인지 오래 둘 돈인지가 먼저입니다. 18번째는 문장 하나를 조심하는 일입니다. 원리금 보장 100%는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예금만 들면 노후가 망한다. 이런 말도 틀렸습니다. 사람마다 돈의 크기, 연금 시작 시점, 배우자 소득, 집 보유 여부,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원리금 보장 비중이 높아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비중이 생활비 부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율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내 돈은 언제 필요합니까? 이 상품은 만기 전에 깨면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금자 보호는 어디까지 됩니까? 세후로 매달 얼마가 남습니까?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는 어떤 확인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것입니다. 19번째는 실제 행동표입니다. 오늘 저녁에 할 수 있는 일부터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앱이나 통합연금 포털에서 전체 계좌를 확인합니다. 상품별 금액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약정금리와 중도해지 이유를 찾아 적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표시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과 기초연금 가능 여부를 따로 적습니다. 사적연금 예상 수령액을 연간 기준으로 더해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 가능성은 공시간 내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월 생활비표에 세후 예상액을 넣어봅니다. 이 표를 만들면 이상한 확신이 줄어듭니다. 막연히 안전하겠지, 막연히 부족하겠지, 두 감정이 모두 줄어듭니다. 대신 숫자와 조건이 보입니다. 20번째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생활비의 바닥을 지키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시장 변동을 싫어하는 돈, 가까운 시기에 쓸 돈, 비상금 성격의 돈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물가를 이겨야 하는 돈까지 모두 맡기기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옮길 가능성이 큰 돈이라면 중도해지 이유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보호 대상인지 불분명한 상품이라면 예금자 보호 확인이 먼저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수령 방식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돈의 역할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보게 됩니다. 역할이 맞으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역할이 맞지 않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도 한 번에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퇴도는 속도보다 실수가 적은 것이 중요합니다. 21번째는 희망 쪽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불안해지기만 했다면 실패입니다. 퇴직연금은 여전히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에는 이름만 보고 안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기일을 확인하고 중도해지 조건을 보고 보호 여부를 살피고 세후 생활비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특별한 투자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금융회사 상담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것을 묻는 능력이 자산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질문하는 사람은 이미 좋은 결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생활 장면으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앱을 열었을 때 잔액만 보면 마음이 잠깐 놓입니다. 다음 달 장보기, 병원비, 관리비까지 떠올리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돈으로 실제 한 달을 버틸 수 있느냐? 금리 숫자가 좋아 보여도 만기 전에 깨면 받을 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 이름에 원리금 보장이 들어있어도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전 수령액이 커 보여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뒤에 남는 월 생활비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따로따로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한 달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으로 합쳐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노후 돈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지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급한 결정도 줄어듭니다. 급한 결정이 줄어야 생활비를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야 할 행동도 분명합니다. 주변 사람이 옮겼다는 말만 듣고 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새 금리 하나만 보고 기존 상품을 깨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보장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편하게 해도 보호 범위와 한도는 내 계좌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나중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전부 일시금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돈은 한 번에 쓰는 돈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를 먹여 살릴 돈입니다. 서두른 결정은 몇 년 생활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꼼꼼한 확인은 큰 수익률보다 더 확실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계좌를 열고
5줄을 적고 모르는 항목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표시가 다음 행동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을 하나 보겠습니다. 62세에 퇴직한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충분히 시작되지 않았고 당분간은 퇴직연금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야 합니다. 계좌 안의 돈이 전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있으면 마음은 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빼쓰는 금액이 이자보다 크면 원금은 천천히 줄어듭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은퇴돈은 쓰려고 모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를 본인이 알고 있느냐입니다. 이자를 받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몇 년 뒤 잔액이 예상보다 빨리 줄면 그때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인출 계획은 상품 선택보다 먼저입니다. 매달 얼마를 꺼낼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만 비교하면 노후돈의 속도를 놓치게 됩니다. 달력의 연금 개시 시점과 큰 지출 예정일을 표시해 보십시오. 치과 치료, 자동차 교체, 집수리, 자녀 결혼 지원 같은 큰 항목이 있으면 따로 적어야 합니다. 그 돈까지 같은 통장에서 빼면 생활비 계획은 흔들립니다. 원리금 보장이든 실적 배당형이든 큰 지출을 모르고 세운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에 배우자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들어오지만 병원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식비보다 의료비 변동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퇴직연금의 일부는 마음의 완충제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검사비나 입원비가 생겼을 때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은 수익률보다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만기가 너무 길거나 중도해지 조건이 나쁘면 필요한 순간에 이자를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의료비 성격의 돈은 만기와 유동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먼 미래 생활비 성격의 돈은 물가와 장기 수익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퇴직연금 안에서도 목적이 다르면 상품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원리금 보장 100%라는 말도 더 세밀해집니다. 전부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전부가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목적에 맞는 부분은 남기고 맞지 않는 부분은 검토하는 방식이 됩니다.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 전체 잔액을 보면 돈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생활비로 나누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큰 숫자가 보이는 계좌도 매달 필요한 돈으로 나누면 몇 년치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이 계산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시간을 보는 연습입니다. 은퇴 뒤에는 자산 총액보다 자산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얼마가 있느냐보다 이 돈이 몇 달을 버텨주느냐가 생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앱을 볼 때 잔액 옆에 기간을 적어보십시오. 현재 생활비 기준으로 몇 개월분인가? 물가가 더 오르면 몇 개월분으로 줄어드는가? 국민연금이 시작되면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 질문들이 원리금 보장 선택의 배경이 됩니다. 금융회사 광고는 상품의 장점을 크게 보여줍니다. 가입자는 자기 생활의 약점을 크게 봐야 합니다. 내 약점을 모르면 좋은 상품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야기도 한 번 더 현실로 가져오겠습니다. 한 계좌 안에 여러 상품이 들어있으면 화면은 깔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보호 여부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처럼 보호 대상인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같은 색으로 보고 지나가면 헷갈립니다. 상품명 옆에 작은 표시를 직접 붙여보십시오. 보호 대상, 확인 필요, 보호 대상 아님처럼 세 칸으로 나누면 됩니다. 확인 필요가 많을수록 해야 할 전화가 많다는 뜻입니다. 불안한 상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두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금융상품에서 가장 비싼 말은 아마 괜찮겠지입니다. 특히 은퇴 뒤에는 아마라는 말이 생활비를 흔듭니다. 확인하고 괜찮은 것과 확인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도 생활비 언어로 번역해 보아야 합니다. 중도해지 이율이라는 말은 만기 전에 깨면 받을 이자가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발행회사 신용위험이라는 말은 그 회사를 믿는 구조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외라는 말은 보호장치가 다른 상품이라는 말입니다. 공시이율이라는 말은 시점과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금리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단어를 생활문장으로 바꾸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세금도 생활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세전금리는 상품 설명서의 숫자입니다. 세후 생활비는 냉장고에 붙은 장보기 목록과 연결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은 세전금리가 아니라 세후 생활비입니다. 퇴직연금을 길게 받을지 어느 시점부터 받을지 다른 연금과 어떻게 맞출지는 이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세무계산은 복잡하니 혼자 단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문은 단순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이 방식으로 받으면 한 달에 실제 얼마가 남습니까? 연간 사적연금 합계가 어느 기준에 걸립니까? 퇴직소득세 감면은 내 수령 방식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종합과세나 보험료에 어떤 확인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을 준비하고 상담을 받으면 답변의 질이 달라집니다. 질문이 흐리면 설명도 흐립니다. 질문이 구체적이면 내 생활비에 맞는 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건강보험료는 더더욱 미루면 안 됩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급여 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빠졌습니다. 퇴직 뒤에는 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역가입자가 되면 어떤 항목이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이 보험료 산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른 채 퇴직연금을 크게 받으면 생각보다 월 생활비가 줄어든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반드시 오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마다 재산과 소득과 가족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도 확인하지 않으면 예산표가 비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어있는 칸은 나중에 부담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같은 방식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소득이 반영되는지 공식 경로로 봐야 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받았다거나 못 받았다는 말은 참고만 하십시오. 제도는 개인의 소득 인정액과 가족 상황을 봅니다. 내 상황을 넣어보지 않으면 답이 아닙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을 볼 때도 기초연금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 생활비를 어떤 돈으로 채우느냐가 공적 지원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산이 번거롭다면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먼저 통합연금 조회로 들어오는 돈을 봅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서 기준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여러 경우로 나누어 봅니다.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상품 목록, 내일은 연금 예상일, 모레는 보험료 확인처럼 나누어도 됩니다. 노후돈 점검은 시험이 아니라 생활 정리입니다. 급하게 끝내려 하면 지칩니다. 작게 나누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성향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많은 설문지는 공격형, 중립형, 안정형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은퇴자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잠시 줄어드는 화면을 보았을 때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 돈을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그 변동을 이해하고 함께 견딜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다면 투자 비중을 무리하게 높이면 안 됩니다. 반대로 모든 돈을 당장 쓰지 않을 수 있고 일부 변동을 견딜 수 있다면 장기 물가를 고려한 선택지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향은 말이 아니라 생활 반응입니다. 내 몸이 견디지 못하는 전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전략은 중간에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간에 깨지면 다시 중도 해지와 손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안정형이라는 단어에 숨지 말고 실제로 어느 정도 변동을 견딜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은퇴자는 돈을 벌 기회보다 실수를 회복할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남의 성공 사례보다 내 실패 가능성을 먼저 줄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상담을 받을 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담원이 좋은 상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제도와 높은 금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 자체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담원의 목적과 내 목적이 항상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상품 조건을 설명하고 나는 생활비 지속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 없이 듣기만 하면 상품의 장점만 오래 남습니다. 질문을 들고 가면 내 조건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메모에는 4가지를 적어 가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써야 하는지, 만기 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금자 보호가 꼭 필요한 돈인지, 세금과 보험료까지 감안한 월 생활비가 목표인지. 이 메모가 있으면 대화가 판매 설명에서 생활 상담으로 바뀝니다. 서류 보관도 작은 안전장치입니다. 상품 설명서, 핵심 설명서, 약관, 상담 기록을 한 폴더에 모아두십시오. 종이든 파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조건을 확인하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전화 상담을 했다면 날짜와 질문, 답변을 간단히 적어두십시오. 특히 중도해지 이유가 예금자 보호 여부는 말로만 듣고 지나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문서 위치를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배우자나 믿을 만한 가족에게 폴더 위치를 알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돈을 대신 맡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보가 흩어지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됩니다. 통장, 보험, 연금, 세금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좋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리는 수익률을 올리지는 못해도 실수를 줄여줍니다. 퇴직연금의 진짜 적은 복잡함일 때가 많습니다. 복잡하면 사람은 미룹니다. 미루면 만기가 지나가고 조건이 바뀌고 필요한 확인을 놓칩니다. 그래서 단순한 표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왼쪽에는 상품 이름을 적습니다. 가운데에는 언제 쓸 돈인지 적습니다. 오른쪽에는 확인할 위험을 적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장기운용, 세금 확인, 보호 확인 같은 단어면 충분합니다. 이 표를 보면 같은 계좌 안의 돈도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일을 나누면 불안도 나누어집니다.
불안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있으면 사람은 피하고 싶어집니다. 작은 항목으로 나누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불안은 더 이상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원리금 보장 100%라는 선택도 이 표 안에서 다시 평가됩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장기 물가 방어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 측면에서는 수령 방식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별로 보면 한 문장 결론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마지막 전환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자는 공격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잘 모른다고 해서 노후 돈을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을 좋아한다고 해서 조건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한 선택일수록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돈은 오래 방치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브레이크도 믿기 때문에 정기 점검을 합니다. 집의 가스밸브도 믿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후 생활비를 맡긴 돈이라면 믿는 만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복잡한 금융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 확인하나? 그 걱정은 당연합니다. 퇴직연금 안내문에는 낯선 말이 많고 화면도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전부 이해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가장 쉬운 입구는 내 돈이 언제 묶여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만기에 하나만 알아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기가 한 달 남은 상품과 3년 남은 상품은 같은 원리금 보장이 아닙니다. 한 달 남았다면 기다린 뒤 새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남았다면 중간에 깰 때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더 중요해집니다. 만기일은 상품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를 보지 않고 열차를 갈아탈 수 없듯 만기일을 보지 않고 계좌를 옮기면 안 됩니다. 다음 입구는 이율의 종류입니다. 약정금리와 중도해지 이율을 나란히 적어야 합니다. 약정금리는 끝까지 갔을 때의 약속에 가깝습니다. 중도해지 이율은 중간에 멈췄을 때의 현실에 가깝습니다. 은퇴 뒤에는 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가족 사정, 주거비 변화 때문에 중간에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크다면 약정금리보다 중도해지 이율이 더 중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좋은 조건은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때 좋은 조건입니다. 지키기 어려운 조건은 숫자가 좋아 보여도 내 생활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구는 보호 여부입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는 말은 은퇴자에게 큰 안심을 줍니다. 그러나 그 안심은 확인했을 때만 힘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원리금 보장처럼 설명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보호 대상이어도 같은 금융회사 안에 다른 돈과 합쳐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보호 한도는 그냥 큰 숫자가 아니라 내 돈의 배치와 함께 봐야 하는 기준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돈일수록 이 확인을 먼저 하십시오. 네 번째 입구는 수령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을 계좌에 넣어두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받을지, 매달 받을지, 필요한 때만 뺄지에 따라 세금과 생활비가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받으면 눈앞의 여유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뒤에 남은 기간의 생활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누어 받으면 월 현금 흐름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큰 돈이 필요한 순간에는 별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지출 패턴과 세금 기준과 건강보험료 확인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입구는 배우자의 돈입니다. 본인 퇴직연금만 보면 계산이 반쪽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국민연금, 배우자 개인연금, 공동생활비, 의료비 부담이 함께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이 거의 없는 구조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생활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돈이라면 부부 단위 현금 흐름표가 필요합니다. 이 표는 부끄러운 회계장부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여섯 번째 입구는 물가의 종류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소비자 물가와 내 집의 체감 물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식비가 크게 오르고 어떤 집은 병원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어떤 집은 월세나 관리비가 부담이고 어떤 집은 교통비와 경조사비가 부담입니다. 평균 물가만 보면 내 생활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많이 쓰는 항목의 물가가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평균 물가와 비슷해도 내 의료비와 주거비가 더 빨리 오르면 생활은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완벽히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 달치 카드 내역에서 큰 항목만 뽑아도 충분합니다. 그 항목이 오르면 퇴직연금이 얼마나 버텨주는지 보는 것이 현실적인 물가 점검입니다. 일곱 번째 입구는 비상금과 퇴직연금의 거리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큰 기둥이지만 모든 비상금을 대신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내기 어렵거나 중도해지 이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몇 달치 생활비는 별도 현금성 자금으로 두는 것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퇴직연금 상품을 급하게 깨지 않아도 됩니다. 급하게 깨지 않으면 중도해지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선택권에 사는 돈입니다. 선택권이 있으면 금융회사 이전이나 상품 조정도 더 차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입구는 시간의 분산입니다. 모든 상품 만기가 같은 달에 몰려 있으면 그때 금리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만기가 여러 시점으로 나뉘어 있으면 조정할 기회가 생깁니다. 금리가 낮은 시점에 전부 다시 가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투자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시간표를 나누는 일입니다. 예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쓰더라도 만기를 나누어 두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다만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니 단순히 나누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만기 분산, 중도해지 조건, 보호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아홉 번째 입구는 말의 유혹입니다. 원금 보장, 고금리, 안정형, 특별 판매 같은 단어는 마음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은퇴자는 이런 단어를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고금리라는 말 뒤에는 기간과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 판매라는 말 뒤에는 가입 가능 금액과 만기가 있습니다. 안정형이라는 말 뒤에는 실제 위험 구조가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 뒤에는 발행 기간과 보호 여부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단어는 질문을 시작하게 만드는 표시일 뿐입니다. 열 번째 입구는 후회 비용입니다. 사람은 손실을 보면 자신을 탓합니다. 은퇴 뒤에는 그 감정이 더 오래 남습니다. 큰 결정을 할 때는 내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 안에 결정하지 않기, 설명서를 다시 읽기, 가족에게 한 번 말하기, 공식 기관 기준을 확인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느린 결정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돈에서는 느린 결정이 더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급한 마음은 판매자에게 유리하고 차분한 확인은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11번째 입구는 기록된 이유입니다. 어떤 상품을 유지하거나 바꿀 때 이유를 한 줄로 적어두십시오. 가까운 생활비라서 안전하게 둔다. 만기가 가까워서 기다린다. 보호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한다. 장기 물가 방어가 필요해 공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유를 적으면 나중에 흔들릴 때 기준이 됩니다. 시장 뉴스가 시끄러워도 내 이유가 있으면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유가 낡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기록은 나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판단을 다시 열어주는 분입니다. 12번째 입구는 작은 실험입니다. 모든 돈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공부가 필요한 상품이 있다면 아주 작은 비중으로 이해부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 상황과 위험 감내도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상품에 큰 돈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이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 좋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익이 나도 불안하고 손실이 나면 더 불안합니다. 노후돈에서는 이해 가능한 범위가 투자 가능한 범위입니다. 13번째 입구는 말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수수료, 운용보수, 판매보수, 해지 조건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자산에서는 작은 비용도 누적됩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는 금리와 조건이 먼저 보이지만 다른 상품을 섞을 때는 비용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비용을 빼고 남는 수익이 내 돈입니다. 상품 설명에서 수익률만 강조되고 비용 설명이 잘 안 보인다면 더 물어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비용은 내 생활비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14번째 입구는 공식 경로입니다. 통합연금 포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예금보험공사 보호상품 확인 경로를 활용하십시오. 검색 결과의 요약만 보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블로그와 영상은 이해를 돕는 데 쓸 수 있지만 최종 확인은 공식 경로가 더 안전합니다. 특히 세금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해 들은 말이 올해도 그대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맞는 말도 몇 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돈 점검은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해마다 한 번은 다시 보는 생활 습관입니다. 15번째 입구는 감정의 균형입니다. 너무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낙관하면 확인을 미룹니다. 오늘 필요한 감정은 겁이 아니라 주의입니다. 주의는 움직일 수 있는 감정입니다. 주의하면 묻고, 적고, 비교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선택도 그런 태도로 보면 됩니다. 겁먹고 버리거나 믿고 방치하는 양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내 생활비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청취자 입장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계좌 화면을 열었는데 상품 이름이 여러 개 보이면 눈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화면 앞에서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닫아버리고 어떤 분은 제일 위 상품만 눌러봅니다. 차분한 방법은 순서를 정해 화면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금액이 큰 상품부터 봅니다. 그 다음 만기가 가까운 상품을 봅니다.
다음에는 보호 여부가 불확실한 상품을 봅니다. 마지막에는 수수료와 세금이 얽힌 상품을 봅니다. 모든 상품을 같은 집중력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비의 영향이 큰 것부터 보면 됩니다. 작은 상품 하나에 시간을 다 쓰다가 큰 상품의 만기일을 놓치면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노후돈 관리의 체력입니다. 체력이 부족한 날에도 큰 위험부터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내가 이해한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배우자에게 이 상품은 왜 갖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말해 보십시오. 설명이 안 되면 아직 이해가 덜 된 것입니다. 금융회사 직원처럼 전문 용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돈은 내년 생활비라 안전하게 둔다. 저 돈은 만기가 남아 깨면 이자가 줄 수 있다. 이 상품은 보호 여부를 더 확인해야 한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말로 설명되는 돈은 관리하기 쉽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돈은 위기 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봄에는 세금 자료를 확인하고 여름에는 건강보험료와 병원비를 보고 가을에는 만기 상품을 정리하고 겨울에는 다음의 생활비를 잡아봅니다. 이렇게 나누면 한 번에 모든 일을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 관리는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오래갑니다. 작은 반복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한 번이라도 기록을 남기면 다음 해에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기록이 쌓이면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편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을 들었고 어떤 이유로 유지했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모르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익률을 맞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금리 방향을 정확히 맞히는 사람도 드뭅니다. 만기일과 중도해지 조건은 내 상품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후 생활비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노후돈을 더 안정적으로 다룹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지만 확인은 오늘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면을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 한 권을 펼쳐 놓습니다. 왼쪽 위에는 이번 달 생활비를 적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들어오는 연금을 적습니다. 아래쪽에는 퇴직연금 상품 이름을 하나씩 씁니다. 각 상품 옆에는 만기일, 중도해지이율, 보호 여부, 수령 계획을 적습니다. 처음에는 빈칸이 많을 수 있습니다. 빈칸이 많은 노트는 실패가 아닙니다. 빈칸을 발견한 것이 성과입니다. 그 빈칸 때문에 고객센터에 물어보고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하게 됩니다. 결국 노후돈 관리는 대단한 비법보다 빈칸을 줄이는 일에 가깝습니다. 확인한 칸이 늘어날수록 불안은 작아집니다. 불안이 작아지면 필요 없는 갈아타기도 줄어듭니다. 필요 없는 갈아타기가 줄면 중도해지로 놓치는 이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호 여부를 확인하면 같은 원리금 보장 안에서도 돈의 성격이 보입니다. 세후 생활비를 적으면 금리보다 중요한 기준이 생깁니다. 이 기준은 특정 금융회사나 특정 상품을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위한 기준입니다. 주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말해도 내 기준표에 맞지 않으면 천천히 봐야 합니다. 뉴스에서 금리 이야기가 크게 나와도 내 만기와 생활비가 먼저입니다. 자녀가 걱정해서 조언을 해도 내 지출표와 세금 상황을 같이 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상담원이 새 상품을 권해도 기존 상품에서 포기하는 이자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화의 중심을 내 생활비로 가져오면 퇴직연금이 덜 무섭습니다. 복잡한 제도도 하나씩 내 돈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생활비, 언어로 번역된 돈은 지키기 쉬워집니다. 마지막 확인은 감정입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바로 큰 결정을 하고 싶다면 하루만 미루십시오. 반대로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상품 하나만 보십시오. 큰 결정도 완전한 포기도 오늘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목표는 내 퇴직연금이 생활비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확인이 쌓이면 노후돈의 방향이 바뀝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노트를 펼쳤을 때 달라진 것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만기일 하나를 알게 되었거나 보호 여부 하나를 확인했거나 건강보험료 상담번호를 적어두었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앞으로 급한 결정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돈 관리는 늘 빠른 사람의 게임처럼 보이지만 은퇴 뒤에는 오래 버티는 사람의 게임에 가깝습니다. 오래 버티려면 화려한 전망보다 반복 가능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원리금 보장 점검도 그 반복 중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상품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준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같은 방식이 충분한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과거에 맞았던 선택이 미래에도 자동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가 바뀌고 건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금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만기, 중도해지, 보호 여부, 세후 생활비. 이 네 단어를 잊지 않으면 복잡한 설명 속에서도 길을 잃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혹시 오늘 전부 확인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절을 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피하면 불안은 커지고 보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선택지가 생기면 내 돈을 남의 말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을 유지하든 일부를 조정하든 수령 방식을 다시 보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내 생활비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 돈의 이름보다 내 돈의 역할을 먼저 보십시오. 역할이 분명한 돈은 흔들림이 작습니다. 역할이 흐린 돈은 작은 뉴스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오늘 만든 기준표가 앞으로의 불안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만 붙잡아도 원금보다 생활비를 먼저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눈이 노후를 지킵니다. 남은 기준은 분명합니다. 24번째이자 마지막 판단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원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원금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물가, 만기, 중도해지, 예금자 보호,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이 함께 움직입니다. 노후의 진짜 안전은 손실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얼마를 쓸지 알고 위험을 역할별로 나누고 필요할 때 조건을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상품 이름 옆에 만기일을 적어보십시오. 중도해지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예금자 보호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연금 수령액을 세후 월 생활비로 바꿔보십시오. 그 네 가지를 확인한 뒤에도 원리금 보장이 맞다면 더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면 급하지 않게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노후돈은 겁먹고 움직이는 돈이 아니라 확인하고 움직이는 돈입니다. 원금이 지켜졌다는 말에서 멈추지 말고 생활비가 지켜지는지까지 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